따로 한번 빼볼게요. 번호를 따로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에 대해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실천 이성 비판 도덕과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칸트를 실천 이성 비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1강에서 선생님 말했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죠? freedom, free,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 여기에서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칸트는 윤리는 자유의 윤리학입니다. 자유롭지 못했을 때 진정한 도덕이 나올 수 없다라고 1강에서 얘기했듯이 칸트는 자유의 윤리학. 무슨 윤리학이 아니다? 굴종이 아닙니다. 비굴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칸트는 자유의 윤리학. 윤리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선결 조건 자유. 1강과 연계선상에 있죠. 다음에 두 번째, 칸트는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명령, 다시 말해서 도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결과나 목적이나 대가를 바라는 거냐? No!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럼 뭐냐?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다. 그냥 이거 순수하죠. 뿡뿡 애가 좋아요. 왜? 그냥 그러잖아.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래서 칸트를 순수한 윤리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칸트는 순수한 윤리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전의 철학들은 순수한 윤리학이 아니었다는 것이겠죠. 순수한 윤리학의 창시자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세 번째, 칸트가 생각하는 윤리는 분명히 어찌해야 된다? 보편타당해야 된다. 칸트는 진정 도덕이 되기 위해서, 윤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생님이 좀 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3 수능을 보던 다음에 고2 윤리학 사상 혹은 생활과 윤리를 보던 고1 도덕 시험을 보던 칸트는 분명히 나옵니다. 특히 어디에서? 실천 이성 비판 파트에서. 전년도, 재작년도 전국연합평가 고등학교 도덕을 선생님이 한번 봐봤는데 칸트가 꼭 나왔습니다. 꼭. 그래서 칸트는 이 시간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깊게 한번 제대로 한번 파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천 이성 비판. 선생님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그림을 조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림 그립니다. 이렇게.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자, 웃고 있죠? 웃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실천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실천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이름이 실천 이성이에요. 핵심적인 키워드 잊지 마시고 이 실천 이성이 스스로한테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명령을. 그래서 뭘 만들어? 자율할 때 율이 뭐라 그랬어? 법칙이라 그랬죠. 뭐라고? 법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천 이성이 명령을 때려서 내 마음속에
법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법칙.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법칙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도덕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 도덕 법칙은 뭐다? 타율적인 도덕 법칙? No! 아니죠. 실천 이성이 스스로 명령을 때렸기 때문에 이 도덕 법칙은 자율적 도덕 법칙인 겁니다. 자율적 도덕 법칙. 자, 이 자율적 도덕 법칙의 형식은 어떨까요? 뭐라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예? 뭐라 그랬어요?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명령. 형식 뭐다? 그렇습니다. 명령문. 형식 뭐라고? 명령문. 그래서 이 명령문이니까 뭐뭐뭐뭐뭐뭐뭐 해라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다음에 이 명령인데 결과나 대가를 생각하면서 무엇 때문에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명령문이긴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칸트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이건 진정한 도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도덕 그 자체를 위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정언명령이라고 한다. 정언명령. 아시겠습니까? 실천이성이 명령을 내려서 자율적 도덕 법칙을 내 마음속에 썼으며 그 법칙대로 행하려는 그 의지를 뭐라 할까요? 그 의지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의지를 바로 선의지라고 합니다. 선의지. 선하게 행하려는 의지인데 이 의지는 실천이성이 명령을 해서 자율적 도덕 법칙이 마련됐으며 그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 오직 그 자체로 선한 것은 무엇밖에 없다? 선의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령 여러분들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너무 피곤한 상태야. 피곤한 상태에서 버스를 올라탔어요. 마침 빈자리가 있었어. 그 빈자리에 조용히 탁 앉았죠. 피곤함을 달래면서 탁 앉은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올라타는 겁니다. 왜 하필 나한테 오시지 않겠지 한데 할머니는 제 앞에 딱 쓴 것이죠. 여러분도 그랬을 때 어떠신가요? 갈등이 생기겠죠. 내 마음속에 두 개의 갈등입니다. 하나는 뭐야? 하나는 일어나. 그냥 일어나라고 이런 목소리와 또 하나는 뭔데 일어나. 나도 피곤해 죽겠어. 나도 육체가 필요해. 심신이 필요해. 그냥 쉴 거야. 이런 목소리. 칸트는 어떤 목소리대로 행하라고 할까요? 첫 번째 목소리. 그 목소리가 실천이성이 시켰던 목소리죠. 다시 말해서 양심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준 그 철학자가 바로 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칸트는 멋대로 행해하라. 양심대로 행해하라는 겁니다. 양심이 뭐한 대로? 시킨 대로. 어떻게? 조건 이시 없이. 무조건적으로 뭐 해라? 행하라. 양심이 시킨 대로.
그러면 이 양심이 뭐겠어요? 이 양심이 바로 실천이성이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그 학교 현장에서 이걸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들어요. 학생들이 듣다가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냥 할머니를 무릎에 앉히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창의적이다. 또 참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칸트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칸트는 양심의 목소리대로 시킨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사상가입니다. 그래서요 칸트는 도덕의 원리를 마련하죠. 선의 원리. 자, 한번 써볼까요? 칸트의 선의 원리. 칸트의 제1 선의 원리입니다. 칸트의 제1 선의 원리. 도덕의 원리 이렇게 해도 되겠죠. 도덕의 원리. 뭐다? 모르시죠?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내 의지에 쓴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의지의 준칙이 뭐 하도록? 항상 보편토록 행하라. 말이 어렵죠 좀. 항상 보편토록 뭐 해라? 행하라.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타당토록 행하라. 여기서 의지는 당연히 선의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준칙은 내 마음속 도덕법칙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편토록,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된다. 어떻습니까? 보편타당성, 남들도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도덕법칙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도덕법칙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칸트의 자율적 도덕법칙이고요. 여러분들 그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칸트는 제2의 선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2의 선의 원리. 제2의 선의 원리는 뭐죠? 그렇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라. 뭐라고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인간을 수단화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장기 이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한 생명을 해치는 거. 그것은 뭐야? 또 다른 생명을 위한 한 인간이 수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칸트는 제2선의 원리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 말은 인간의 존엄성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토록 행하라. 이건 모르겠습니까? 자율이겠죠. 자율. 그렇죠? 자율이 스스로 세운 법칙에 의해서 내가 보편타당토록 행하면 되니까. 그게 자율이겠죠?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 이것과의 관계성은요. 인간의 존엄성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존엄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율적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합시다. 뭐라고요? 인간이 존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인권 하잖아요. 인권을 하시려면 어찌해야 된다?
스스로 구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자율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칸트의 제1원리와 제2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그 팁 강좌를 조금씩 하잖아요. 그래서 팁으로 좀만 선생님 더 깊게 나가자면 뭐 깊은 것도 아니지만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 인간이 존엄받는 나라. 칸트의 유토피아예요. 칸트의 뭐라고요? 칸트의 유토피아라고요. 칸트의 이상사회. 칸트의 이상사회.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 칸트의 유토피아는 뭐다? 목적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교과서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쌤이 팁으로 하나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목적의 나라는 뭐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엄받는 나라. 그래서 목적의 나라를 다음 표현 목적의 왕국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목적의 나라. 과연 우리나라는 목적의 나라인가? 이런 것도 한 번씩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